자, 오늘은 저희가 2019년 마지막 12월에 전기 토익을 대비하는 예상 문제 특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본기나 아니면 함정 문제와 관련된 어법 문제를 조금 더 복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이전에 제가 늘 함정 문제 특강이라든지 기본기 특강으로 해서 문법 관련 특화된 문제들을 전부 다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해당 영상과 자료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좀 골고루 전 파트에 나와 있는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문제의 첫 번째 유형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실전 문제를 풀어 나가실 때는 이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실 때 해설지를 보고 그냥 해설을 보고 아 이게 답이었구나를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얘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분석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먼저 보완을 할지 순서를 정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정규 과정들을 한 바퀴 다 돌려보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나가는 게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 즉 약한 부분부터 보완을 해 나가시는 형태로 학습을 해 나가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호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형 변화 문제죠. 즉 문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문장 어디에서 잘라주시면 되나요? but에서 잘라주고 it은 무슨 격이에요? 주격이거나 목적격이 되겠죠. 만약에 목적격이라면 목적어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러면 투부정사나 진짜 동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접속사 but 뒤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will 이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it은 무엇이다?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 빈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인 누가 hopefully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 실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니까 주의를 해서 문장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녀석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누가 등장해 있습니까? must.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동사 원형이 필요하죠. 그게 무조건 1순위예요. register가 자동사다, 타동사다라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지켜주셔야 되는 건 일치죠. 근데 수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동사 원형인 B번으로 써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register가 뭐가 될 수 있기는 하죠? 자동사가 될 수 있기는 하죠. 자동사로 쓰이나 타동사로도 충분히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apply라는 단어 있죠. apply도 apply to라고 하면 적용하다의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타동사로도 쓰여요. 타동사로 쓰이면 적용시키다의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to be applied, 그럼 적용될 것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register도 마찬가지로 register for의 형태로 자동사로 쓰일 수는 있으나 모두 가능은 하다는 얘기입니까? 타동사로도 쓰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자타동사 구분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인 유형이다. 조동사 뒤에 원형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먼저 포인트를 잡아 나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는 전치사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끊어주시면 되나요? 컴마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빈칸 뒤엔 누가 나와 있습니까? ing. 우리 영어에서 ing는 두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가 되거나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분사가 될 수도 있죠. 동명사라면 누가 연결해 줍니까? 전치사가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분사라면 접속사 중에서도 두 가지 누가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given that은 무엇을 나타내죠? given that은 접속사로 무엇을 나타낸다? 조건을 나타내게 되고요. as a result of로 끝났으니까 뭐겠습니까? 전치사 중에서 무엇을 나타내죠?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in spite of는 전치사로 뭘 나타낸다? 반전을 나타내게 되죠. 그 다음 as long as는 접속사로 조건을 나타내게 됩니다. 일단 중복되는 건 답이 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A번과 D번은 동시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는 건 누구와 누구?
결과와 반전의 두 가지만 남게 되죠. 결과나 반전은 뒤에 나오는 게 시점이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명사의 특징이 없죠. 그래서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해석할 땐 결과가 어디예요? 주절이에요, 주절. 그래서 주절의 무엇을 살펴보게 되는 게 최종 목적이다. 동사 쪽을 살펴봐야 되는데 동사는 was, 뜻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보호하고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동작은 poor review, 후기가 어땠대요? 매우 안 좋았대요.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박스 오피스에서 히트를 쳤다라고 하죠. 그 말은 결과예요? 반전이에요? 반전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inspired of가 들어가게 됩니다. 연결어들은 결국엔 해석이 필요할 땐 뭐 위주로? 동작 위주로. 접속사도 마찬가지고 전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조건이 답이 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해도 해석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접속사 중에 땡땡땡 that으로 끝나는 애들 있죠. 그래서 뭐 given that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또는 뭐 provided that 이런 식으로 that으로 끝나는 녀석들은요. 뒤에 분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that이라는 걸 활용한 이유는 명사절 접속사를 같이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뒤에 문장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얘가 뜻이 아무리 시간이나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분사 구문을 연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아무리 시간 조건이어도 누구의 흔적이 남아있는 접속사? that의 흔적이 남아있는 접속사들은 뒤에 문장에 분사를 연결할 수가 없더라.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문장만 나와야 돼요? 완전한 문장만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연결어 해석을 할 땐 반드시 어느 쪽을 보자? 주절의 동사 쪽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역시나 전치사와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품사를 하나씩 볼까요? 올해 품사는 뭐죠? 형용사, 대명사, 부사. 뭐도 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부사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동형인 BPP 사이에 올이 들어가는 경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lately는 뭘 나타내죠? 역시 부사. 무슨 뜻이에요? 최근에. 얘의 출제 포인트는 어떤 시제에 나온다? 과거나 또는 현재 완료 시제에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니까 오답이어도 꼭 살펴보고 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 deep이라는 건 형용사죠. 형용사로 깊은의 뜻이 되고요. for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럼 일단 품사가 다 다르죠. 그럼 일단 문장부터 확인해 보면 앞에는 무엇이 등장해 있나요? BPP, 무슨 태? 수동태. 수동태 BPP 뒤에는 더 이상 필요한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 근데 그 없어도 되는 자리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명사. 그러면 이 명사를 수식어로 바꿔주기 위해선 누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문장 구석 하나만 더 하면 맨 앞에 나온 over의 품사는 뭔가요? 얘는 부사로 쓰인 거죠. 뒤에 누가 나와 있으니까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얘를 전치사로 보게 되면 주어가 없어져요. 전치사는 누구랑 묶입니까? 명사랑 묶여서 수식어로 빠지죠. 근데 지금 여기 나온 applicant가 뭐니까? 주어니까 얘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로 쓰인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바로 분사와 관련됐습니다. 어디에서 잘라주고요? 컴마, 빈칸 앞엔 누가 있죠? very 품사는요? 부사, 부사는 누구 빼고 수식한다? 명사 빼고. 그러면 B번은 일단 제거가 되죠. 그 다음 was라는 비동사 뒤니까 누구의 자리? 보어의 자리. 보어 자리는 역시 누구도 부사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대다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리면 A번으로 틀리게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겠지. 근데 그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일 때 해당을 합니다. excite라는 건 바로 뭘 나타낸다?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목적어 수식어를 따질 수가 없어요.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동사의 ing와 pp는 몇 단어로 다닌다? 한 단어로 다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수식 보충해 주는지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바로 ing는 누구를?
사물을, pp는 누구를? 사람을 수식 또는 보충해 주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롤러코스터네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이죠. 이 사물은 감정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뭘 붙인다? ing를 붙여준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6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같은 경우엔 어디에서 잘라주시면 되나요? 일단 컴마에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A, B, C, D가 전부 다 동사로 등장을 해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뒤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명사인 목적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주어에는 S가 붙어 있지 않죠. 그럼 일단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 그럼 워가 아니라 워즈로 나왔어야겠죠. 수일치에서 일단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수동. 능동. 그러면 수동인 PP는 제거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시제인데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과거나 과거 완료나 어차피 언제로 간주될 수 있어요. 과거로 간주될 수 있죠. 그래서 접속사 before가 나온 겁니다. before라는 건 전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과거가 들어가면 과거보다 전이니까 일반 과거이거나 또는 과거 완료가 주절에 나와야 하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누가 등장해 있어요? reviewed라는 과거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뭐로 일치시켜 주시면 돼요? funded로 일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before 대신에 after로 나왔으면 누가 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before든 after든 어차피 과거의 전이 아니라 과거의 이후죠.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 여기가 뭐로 고정돼 있어요? 과거. 그럼 어차피 과거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얘보다 더 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빈칸이면 이게 답이 될 가능성이 나올 수 있어요. before면. 왜? 과거보다 젖으면 더 과거라고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주절이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과거 완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제를 골라주실 때 before나 after가 나온다면 결국엔 과거와 관련된 시제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시제에 따른 순서를 정확하게 잡아 나가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7번째입니다. 자, 7번째 같은 경우엔 어와 of 사이에 누가 들어갈 자리? 명사가 들어갈 자리죠. 메이저의 품사는 뭔가요? 예, 형용사 맞습니다. 주된. 그 다음 다른 보기를 자꾸 활용을 하세요. ing나 s가 붙었다라는 건 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죠. 동사로는 무슨 뜻이에요? 전공하다, 전문화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뒤에 전치사 누가 나오는? in, 바로 자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누구랑 똑같냐? specialize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일 수가 있죠.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누구? 명사가 필요하니까 바로 다수라는 뜻의 누가? majority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majority of 라고 하면 이것도 무엇을 나타냅니까? 복수 명사를 나타내주는 다수의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뭔가요? minority라는 뜻이 되죠. 그럼 뭐뭐의 소수. 네, 소수도 역시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그러니 of 뒤에는 무슨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복수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은 동사 어휘와 관련이 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는 지금 전부 다 타동사로 쓰이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demonstrate은 무슨 뜻이죠? 시연하다죠. 근데 시연하다라는 뜻으로 하지 마시고요. 얘는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모습도 뭡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걸 영어로 teaching demonstr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demonstration이라는 것 자체는 뭐 하는 거다? 보여주는 행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interrupt는 뭡니까?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propose는 제안하다. 그 다음 compromise. compromise는 무슨 뜻입니까? promise가 무슨 뜻이에요? 약속하다. 근데 CO가 들어가면
함께. 그럼 compromised는 합의하다, 일치하다, 타협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이 약속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타동사 어휘, 삼형식 타동사 어휘를 맞출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하고의 관계? 목적어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주어 아니에요. 주어는 어차피 누가에 대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 뒤에 얘를 수식 보충해줄 수식어들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될 거예요. 즉 타동사 문제는 뒤쪽만 보는 거지 주어 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뒤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Mastery of the guitar라고 되어 있죠. 기타에 대한 마스터리. 마스터가 뭐예요? 장인이고 마스터리는 기술.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그의 기타 능력을 타협하고 제한하고 방해하고 보여주는 거 뭐겠어요? 보여준다는 뜻이 되겠죠. 시연이라고 하면 자꾸 뭔가 물건만 만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몬스트레이션을 어떤 뜻으로 더 확장을 시키면 보여준다라는 뜻으로 확장을 시키면 더 매끄러운 해석과 의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삼형식 타동사 어휘 문제는 누구하고의 의미관계 위주로 목적어하고의 의미관계 위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9번째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죠. 명사 앞에 무슨 격? 소유격, 그러니 대여가 정답이 되겠죠. 대신 여러분들 there's라는 게 바로 뭐예요? 소유 대명사죠. 소유 대명사도 요즘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얘는 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얘의 가장 주된 특징은 주로 무엇을 지칭한다? 사물을 지칭한다라는 거. 그래서 소유대명사를 풀어서 쓰면 소유격과 명사가 합쳐진 게 되는 거죠. 즉, 이 펜이 내 거면 my 펜이죠.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mine이 되는 거예요. 그럼 it's mine이라고 하면 그거 내 거야. is 뒤에 뭐가 들어갔죠? mine. 즉, 무슨 자리예요? 보어 자리. 영어에선 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대명사 중에 인칭 대명사 중에 보어 자리를 특히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다? 소유 대명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째는 바로 비교급과 관련된 녀석인데요. 빈칸 뒤엔 누가 나와 있습니까? then이 등장을 해 있죠. 그러니 비교급을 써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출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slow라는 거 자체가 slowly라고 하면 부사라고 하잖아요. 슬로우 자체가 형용사 부사가 다 되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dri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rive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만 운전하다도 되지만 오형식 상태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분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 드라이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드라이브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명사로 쓰이면 운동? 근데 이게 엑서사이즈의 운동이 아니라 캠페인의 의미를 갖는 형태로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몰고 가는 거 있죠. 원래 드라이브 운전하다가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르르 몰고 뭔가 캠페인을 열 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드라이브라는 단어를 어디서 제일 많이 봤느냐? 포스터에 블러드 드라이브라고 써 있어요. 블러드가 뭐예요? 피죠. 그럼 드라이브는 운동이에요. 뭐에 대한 운동? 피 운동. 그럼 뭐겠어요? 헌혈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나타낼 때도 드라이브라는 단어를 써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It's driving me crazy라고 하면 그거 나를 어떻게 만들어? 미치게 만들어. 그 상태로 나를 몰고 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상태 동사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11번째는 부사 어휘인데요. A, B, C, D가 전부 다 뭐로 끝났습니까? L, Y 이런 것들이 어휘 해석형 부사들이 됩니다. 어휘 해석형 부사들은요. 결국 누구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ow, 어떻게. 그래서 우리 부사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adverb, 누구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동사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어떻게 그 동작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nticipat이 무슨 뜻입니까?
예상하다, 기대하다, 즉 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에 대한 미래 시점을 나타내죠. 그럼 patiently는 무슨 뜻? 참을성 있게 인내하여. 그 다음 eagerly는 바라요, 간절히. 그 다음 cautiously는 주의 깊게, conditionally는 조건부로.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확인해 보셨을 때 충분히 이 녀석을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한다는 건 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 그럼 미래 시점을 더해 줄 수 있는 건 누구다? 간절히.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죠.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뒤에 보시면 Video Game of the Summer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름에 관련된 그 비디오 게임을 뭐 한대요? 기다린대요. 근데 어떻게 기다린다? 가장 어떻게 열렬히 또는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뜻이니까 eagerly가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주절에 또 뭐 있어요? be expected to 부정사. 무슨 뜻이죠? 역시 뭐뭐 할 예정이다. 즉 이 문장은 어느 시점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미래 시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미래 시점과 관련된 녀석이 의미 역할을 같이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 12번째는 바로 무슨 자리입니까?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any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누가 앞에 있기 때문에 if. 근데 앞에 have가 있죠. 우리 have의 짝으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는 누굽니까? 명사인 목적어, 그 다음 pp인 완료 시제, 그 다음 to 부정사. 그렇다면 동사나 ing, pp는 전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명사인 suggestion이 들어가고요. suggestion은 명사로 무슨 뜻? 제안, 제안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s를 붙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역시 또 무슨 어휘입니까? 부사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누굴 수식해 주는 겁니까? 동사. grow가 무슨 뜻이에요? 성장하다, 증가하다. 빈칸 앞에 있는 부사가 있죠. 그럼 이 빈칸은 예로부터 수식을 받고 이 전체가 grow, 성장하다를 또 수식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안에서 힌트를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silently는 무슨 뜻인가요? 조용히. silent가 조용한 이란 뜻이 되고요. influentially는요. 영향력 있게 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고 spontaneously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즉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 되고요. marginally는요. 겨우, 약간. 그래서 marginally랑 같은 단어가요. 바로 등장할 수 있는 게 slight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결국 오직이라고 해서 오직이라는 건 강조를 해주죠. 그 다음 수량 표현이랑 같이 다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누가 있어요? 성장하다, 증가하다의 뜻이 있죠. 성장, 증가, 즉 결국 뭐하고 관련된 표현이 덧붙여져야 돼요? 수량과 관련된 표현이 덧붙여져야 되겠죠. 그 수량과 관련된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marginally밖에 없죠. 자, 그래서 힌트를 드리면 동사의 뜻이 증가나 감소의 뜻이 들어가게 되면 얘를 수식해 줄 수 있는 부사의 뜻은 급격히, 약간, 상당히 바로 이런 뜻들이 무엇을 수식해 주는 부사의 뜻입니까? 증가나 감소의 뜻을 수식해 주는 부사입니다. 그럼 급격히라면 나올 수 있는 게 drastically, sharply, quickly, rapidly 뭐 또는 dramatically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약간이라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marginally 또는 slightly, 상당이라고 하면 significantly, considerably, substantially 바로 이런 단어들이 바로 누구와 연어 관계를 형성한다? 증가, 감소의 동사들과 연어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꼭 이 단어 하나가 아니더라도 단어 뜻을 보고 동사인 증가, 감소를 고를 수도 있고 증가, 감소를 보고 수량과 관련된 누구들 급격히, 약간, 상당히 라는 뜻의 부사를 골라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요, 일단 by가 등장을 해 있습니다. by라는 게 무엇을 나타내죠? 전치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by the course라고 되어 있는데 ing는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목적어 없으니까 제거.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형용사가 얘를 뒤에서 수식하지 않습니다. 길어져야 뒤에서 수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제거. 그럼 뭐 남았어요? evaluation과 evaluator 두 가지가 등장을 하게 됐죠. 즉 뭐하고 무엇을 구별해라? 사람과 사물을 구별해라 라는 뜻인데요. evaluation은 무슨 뜻이죠? 평가. 그 다음 evaluator는 평가자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는 뭐가 등장했습니까? review, 후기, 검토, favorable, 뭐예요? 호의적인. 그럼 이 호의적인 후기를 남긴 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evaluator라는 D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by라는 게 누구누구에 의해라는 의미로 뒤에 누구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사람 명사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째는 빈칸 뒤에 뭐가 있습니까? B의 원형. B의 원형이 나왔다라는 건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중복되니까. 중복 부분을 생략시킬 수 있는 건 누구? 등위 접속사. 그럼 여기에서 unless는 뭐의 접속사입니까? 조건. 뭐랑 똑같은? if, not과 똑같은 녀석이 되고요. once는 뭐를 나타내죠?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게 되죠. 자, 그러면 뒤에 동사 원형이 등장했으니까 등위 접속사 두 가지 누구와 누가 남았습니까? yet과 or가. 자, 우리 yet은 부사로도 쓰이지만 무엇으로도 쓰일 수 있다? 등위 접속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로 쓰이면 얘는 누구랑 똑같습니까? but과 똑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대조를 나타낼 수 있고요. or는 등위 접속사 할 때 뭘 나타내죠? 선택 A 또는 B라는 선택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등장해 있는 게 all players show up to at least 8% of practice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몇 퍼센트가 훈련의 80%의 플레이어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kick off the team 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B의 원형과 show의 원형 두 가지를 연결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과 그 다음 kick off 한다는 건 서로 반대 의미예요. 반대라는 의미가 성립이 될 수 없죠. 이 뜻하고 이 뜻은 서로 무한 관계예요. 선택적인 관계인 거지 이걸 가지고 반대라는 관계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or밖에 없어요. kick off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킥이 발로 차는 거죠. off는 지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두 가지인데요.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축구 경기가 처음 시작하면 kick off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해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아예 와해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로 차서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바로 킥오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얘가 회화체에서 킥오프라고 하면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화났다라고 할 때도 킥오프라고 써주는데 RC에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LC 같은 경우엔 의도 파악과 관련된 문항에서 등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사하고 동사가 함께 만난 형태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파트 6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가 이 PT 안에 다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명 들어주시면서 이 앞부분은 좀 좁죠? 그래서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지하고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 볼 거 주어가 누굽니까? I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대시라는 명사절이 등장을 하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I에 맞춰서 will, am, mentioned 수의 일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나 명사절이 있으니까 능동형으로 전부 다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국 얘는 무슨 문제를 나타내는 겁니까? 시제예요. 그래서 파트 6의 시제는 누구하고 같이 봐야 된다? 앞뒤 문장 문맥을 같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월요일이라는 게 이게 언제 월요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뒷문장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today. today라고 했는데 그게 was 언제예요? 과거죠. 그러면 이 전문장에 나온 여기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D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체크되었어요? 그래서 파트 6는 명확한 시간 부사가 해당 문장이 없다면 어딜 참고해라? 앞, 뒤 문장을 참고해야 되는데 다행히 앞 문장은 없죠. 그래서 뒷 문장과의 시간 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장 넣기 유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도록 합니까? 역시 앞 문장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뒷 문장도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같이 확인해 볼 건데 뒷 문장에 뭐가 있어요? also라는 녀석이 있죠. 그래서 also라는 게 뒷문장에 나왔다는 건 여기에 들어갈 녀석의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ast food chain that most of you know as Bounty Burgers. 여러분들이 바운티 버거로 대다수가 알고 있는 그 fast food 체인점은요, has decided to rebrand itself. 뭐 할 거라고 하겠대요? 브랜드를 리브랜딩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in response to, 이것도 전치사죠. 뭐뭐에 대응하여. 뭐에 대응한 겁니까? The changing demand, 변화하고 있는 요구, 수요. 누구의? 고객들, 즉 고객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반응하여 브랜드를 리빌딩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change its name,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바꿀 거래요. 뭐로? The Fresh Grill and adopt new logo. adopt가 무슨 뜻? 차용하다, 채용하다. 그래서 로고를 새롭게 만들다는 얘기죠. 그럼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과 관련돼야 됩니까? 바꾸는 거. 그렇죠? 기존의 이미지에서 바꾼다라는 이미지가 추가가 돼야겠죠. 자, A번 보겠습니다. Customer ratings, 고객들의 평점이요. have improved, 증가했습니다. 나아졌습니다. since rebranding take place. 리브랜딩이 뭐 되고? 발생하고 나서. 이미 발생이 끝났나요? 이제 시작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시간 순서상 맞지가 않고요. The company is developing brand new menu with a lighter option. 그래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 무엇을? 좀 더 가벼운 옵션들, 좀 저렴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 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바뀌는 모습. 그러면서 뭐도 바꾸겠대요. 이름도 바꾸고 로고도 바꾸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C번은 The CEO of Bounty Burger is impressed with what we have done. 우리가 해온 일에 매우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갈 것이 아니죠. 바뀌겠다는 얘기인데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한 자부심은 필요가 없고요. D번, Bounty Burger is known for its tasty hamburger and french fry. 이걸로 유명하대요. 유명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뀌는 거. 포인트는 체인징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체인지 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B번밖에 없죠. 그래서 해당 문장의 지시어와 연결어도 중요하지만 앞뒤 문장에 나와 있는 지시어 연결어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18번 같은 경우엔 명사 어휘들이 되겠는데요. 버짓은 무슨 뜻? 예산, 캠페인, 그냥 활동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 일렉션은 선거, 선출, 슈퍼비전은 감독, 관리 감독과 관련이 된 형태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바로 다음 문장이니까 해당 문장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We will be in charge of, be in charge of 무슨 뜻? 담당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즉 업무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담당하게 될 겁니다. All public city, 뭔가 대중성 또는 공공성 for the company's rebranding, 그 회사의 리브랜딩하는 뭐겠어요? 이게 예산이에요. 지금 앞에서 메뉴 바꾸고 그 다음 로고 바꾸고 이름 바꾸는 건 전부 뭐의 한 종류입니까? 활동인 거죠. 그러면 캠페인 대신에 여기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뭔가요? 액티비티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과 관련된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드라이브는 왜 안 될까요? 드라이브는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은 이 두 단어의 뜻을 다 포함할 수는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사람을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네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액티비티 정도로만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9번째는 빈칸 뒤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strategy, 명사가 나와 있죠. 누가 연결해 줘야 합니까? 전치사가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맞아요? 왜 그것만 봐요? 뒤에는 뭐 있는데? we, use, 주어, 동사.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일단 another는 대명사나 형용사, 그 다음 as of는 전치사, 그 다음 there는 부사, whatever는 접속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누구밖에 안 돼요? whatever 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WH로 시작하는 which나 what이나 whose나 뒤에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명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which, what, whose는 대명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때 명사 앞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 한정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whose는 잘 알고 계세요. whose는 무슨 격? 소유격. 그러니 뒤에 명사가 나온다. 근데 명사절이나 부사절일 때는 선행사가 없죠. 선행사가 없으면 which나 what도 그대로 한정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whatever는 ever가 붙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절? 부사절인데 그럼 ever를 빼고 what만 보면 한정사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what 명사 구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What person we hired.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hire, 채용한 어떤 사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Which color is better? 그럼 뭐예요? 어떤 색깔이 더 나은지. 그 which랑 컬러가 같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이거나 또는 ever가 붙어서 부사절로 나올 땐 얘네들이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다? 한정 기능을 해서 뒤에 명사를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전치사로 as of를 고르신 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됐느냐? as of는 언제부터예요? 미래. 그러니 주절의 시제가 will로 등장을 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다음은 파트 7입니다. 자, 파트 7 같은 경우엔 일단 뭐부터 확인한다? 글의 종류. 글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letter,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신자와 발신자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도메인 주소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이 둘은 어떤 관계? 동료 관계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디 포틀랜드에게 주디가 바로 보이게 된 건데 제목이 뭡니까? 노미네이션. 그럼 우린 초반부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가도록 한다? 주제 목적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I'd like to nominate my coworker Peter Strauss, Assistant Manager of Research Department. 그래서 이 연구부서에 있는 부매니저인 누구를? 피터 스트라우스를 누군데? 내 동료인데요. 뭐 하고자 합니까? 후보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For an award. 뭐? 상. 어떤 상인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죠. 자, his dedication. 그의 헌신. To his job. 그의 무엇? 일에 대한 그의 헌신과 공헌은 is far above average. 뭐 하다고 합니까? 평균 이상을 훨씬 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동료를 추천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 동료를 추천하는 건 상 때문이고 그 다음 추천 이유는 열심히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죠. 자, 그러면 하나씩 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누군가를 추천하는데 뭐에 추천합니까? 상에 추천하는 거니까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동의어 문제가 아니라 뭐다? 문맥상 가장 가까운 거.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듯이 풀어야 한다? 파5의 어휘 문제를 풀듯이 풀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다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방금 전에 등장한 부분의 문장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해요? dedication. 바로 이 자리가 빈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의 직무, 그의 일에 대한 것이 바로 평균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ability는 뭔가요? 능력, commitment는 헌신, 기여, knowledge, 지식, attendance, 참석, 출석이라는 뜻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장만 보셨으면 능력이나 지식이라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dedication 보고 commitment로 바로 고르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능력이나 지식은 평균 이상 미만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그러려면 뒤에 근거 자료가 나와야 돼요. 뭐 지식이면 어느 분야에서, 지식은 분야가 필요하죠. 능력이면 뭐 테스트였다면 몇 점, 아니면 이 사람이 직무평가였다면 어떤 그레이드, 이런 근거가 나와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김에 확인해 보실 거, 헌신이나 기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반드시 뒤에 뭐가 등장한다? to. 근데 이 to가 뭡니까?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둘 다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dedication도 마찬가지고 dedicated도 뒤에는 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commitment도 마찬가지고 committed도 뒤에 to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전치사 to 뒤에는 일반 명사도 되고 뭐도 된다? 동명사인 ing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obviously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맨 앞에 등장을 해 있죠. 그렇다면 얘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확인하는 무엇? 접속 부사니까 이때는 누구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문장도 확인을 해보셔야 명확한 문맥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보기의 뜻부터 보도록 할게요. importantly, 중요하게, usually, 보통, 대개, clearly, 명확하게, quickly, 빠르게. 근데 일단 안 되는 녀석이 딱 하나 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usually는 무슨 부사예요? 빈도부사.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빈도부사 always가 나와 있죠. 그럼 보통하고 항상이 빈도가 같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럼 얘부터 일단 제거를 시켜주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f he is working on important task, he will come into the office on weekends when he thinks it is necessary to complete his job on time. 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말에도 나와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예요? 헌신적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the rest of us, 우리 나머지들 in the department, 부서는 항상 look to Peter as an example of how to get a job done right. 올바르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example, 본보기, 예시가 된다라고 우리는 그를 보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즉 앞의 내용이 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원인인 거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의 얘기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clearly 밖에 없죠. 그럼 이 clearly 대신에 써줄 수 있는 건 apparently 라는 어휘로도 함께 써줄 수가 있습니다. 체크 됐나요?